안녕하세요. 세금을 생각하다 싱크텍스의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타이틀은 비상장 주식 5억을 증여했는데 세금은 0원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증여를 5억 정도 하게 되면요, 세금이 9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특례 증여를 이용하게 될 때에는 세금이 5억까지는 0원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35억까지 또는 100억까지도 굉장히 좋은 세율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떤 요건을 충족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호 세무사라고 합니다. 현재 세무법인 해안의 대표 세무사로 있고요. 저는 주로 기장,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쪽보다는 이런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요. 실제 많은 프로젝트를 실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비상장 주식 5억 증여 시 세금이 0원이다 라고 쓰여 있죠.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증여자는 부친 또는 모친이겠죠. 부모입니다. 부모가 수증자 자녀에게 주식 5억을 이렇게 증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증여했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세금이 0원이 나올까요?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쪽 보시면 재산가액이죠. 재산가액 대비의 세율을 얼마나 부과할까를 엑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우리 타겟이 있네요. 재산가액 5억당 세율이 0원이다. 5억이면 0원이고요. 이후로 재산가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수록 세율이 증가를 하는데요. 35억이죠. 이쪽에 35억까지도 세금이 8.57%가 나오게 됩니다. 또 제가 쭉 이 특례 증여의 한도까지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재산가액이 40억, 50억, 100억까지 갈수록요. 이쪽은 세율이죠. 이쪽은 세율 구간입니다. 세율이요. 10%부터 16% 구간까지 세율이 체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최대 맥스 100억당 세율이 16%다 라는 것이고요. 최소 5억까지는 세율이 0%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증여세 우리가 과세 특례라고 하는 거고요. 좀 줄여서 제가 이하에서는 특례 증여다 이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특례 증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례 증여는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죠. 가업승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특례를 봐줄 게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소개드리는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제도입니다. 우선 근거 법령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글씨가 좀 많이 작으실 텐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그 근거가 있고요.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조세특례 제한법 이쪽 보시면 30조의 6입니다. 2007년도에 신설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재산들을 증여할 때는 이런 특례를 할 수 없고 우리가 가업이라고 하는 어떤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즉 법인의 대표님이 어떤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 법인의 주식을 우리 자녀 승계자죠. 승계자인 후계자에게 증여할 때 쓸 수 있는 특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되지는 않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대표님이 경영하시던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법을 잘 보면 우리가 이 특례라는 말이 붙으면 반드시 어떤 요건이 있고요. 그 요건을 위배했을 때 어떤 사후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은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다 해주진 않겠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법에서 열거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조업 같은 업종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 같은 그런 업종들은 안 되겠죠. 그것 이외에 또 다음과 같은 어떤 요건들이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증여재산 요건은 승계를 목적으로 한 해당 가업의 주식과 지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승계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주식이 그 증여재산이 될 것이고요. 자, 또 하나, 가업 경영 기간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여자이신 부모님께서 이 10년 동안 계속 특관자 주식을 합쳐서 50% 이상을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셨어야 하고요. 또 이 증여자, 증여하시는 부 또는 모겠죠. 모가 거주자이고 국적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거주자이고 만 60세 이상이 되셨고 실제 10년 이상 경영을 하신 자의 주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식을 받는 수증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수증자는 자녀분의 요건이겠죠. 자녀분 역시 거주자이고요.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이고 또 하나 중요한 요건입니다. 증여세 이 특례를 신고하는 그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즉 급여가 발생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녀가 5년 이후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해서 5년 이후에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뭐 퇴임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다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공동 대표이사라든지 각자 대표이사를 하는 방식으로 대표님도 계속 대표이사를 유지하면서 저희 이제 수증자, 후계자죠. 후계 자녀분들도 대표이사로 같이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면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5억까지는 0%, 100억까지는 16%의 특례 증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 증여 대비 특례 증여가 얼마나 유리할까요? 이걸 제가 세율로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이 일반 증여고요. 오른쪽이 특례 증여입니다. 자, 일반 증여 같은 경우, 왼쪽의 일반 증여 같은 경우에는요, 세율이 이렇습니다. 1억 이하는 10%, 그 다음부터 5억, 10억, 30억까지 이렇게 쭉 세율이 증가할 때마다요, 세율이 10%, 20%, 30%, 40%, 50%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증여이고요. 자, 우리의 특례 증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례 증여는요, 5억 이하는 세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0%고요. 5억에서 100억까지 내려갈수록 세율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100억은 16%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왜 여기서는 제가 20%라고 표현을 해놨을까요?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20%인데요. 저희가 그 공제하는 구간이, 특례 증여에서는 공제하는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증여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공제를 했을 때 실제 100억을 실행하게 되면 세율은 16%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일반 증여, 단순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반 증여는 5억 이하가 20%가 발생이 되고요. 특례 증여는 5억 이하는 0%입니다. 또 30억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30억 구간에서 일반 증여는 40%에서 50%로 지금 이렇게 체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특례 증여 같은 경우에는 35억까지는 10%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또 30억 초과 구간이죠. 30억 초과 구간에서는 일반 증여는 50%고요. 특례 증여는 30억 초과 100억까지는 이렇게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단순화해서 우리가 세율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일반 증여보다 특례 증여가 보시면 여기 오타가 있네요. 특리어 증여라고 써 있는데요. 특례 증여입니다. 특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례 증여의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례 증여를 할 때는요, 이 주식을 증여받는 후계자, 자녀,
수증자라 후계자 자녀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이 자녀가 반드시 등여팅 특례일 3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자녀가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거나 또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이 특례증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걸 반드시 고려하셔서 이 특례증여 시점을 정하셔야 되고요. 또한 특례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분께서 그렇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자녀와 대표님께서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죠. 각자 대표를 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그 이후에는 기업의 어떤 승계, 실질적으로 후계자 교육 기간을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가업 승계를 하는 기업들에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대표님께서 급작스럽게 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창업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대다수의 경영 의사결정을 실행하셨을 거고요. 또 거래처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도 다 대표님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형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투자 의사결정 같은 대표적인 의사결정 또는 임직원과의 관계 역시 다 대표님 위주로 어떻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건데 갑작스럽게 대표님이 이런 준비, 어떤 승계 준비죠. 이런 승계 준비 없이 유고를 하시게 되면 세금이 얼마인지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자녀분께서 이런 후계 교육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처와의 관계, 임직원과의 관계,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죠? 그 주요 경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기업 경영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업이 계속 잘못된 의사결정, 임직원과의 불화, 거래처와의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기업들이 내리막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후계 자녀분께서 어떤 교육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표님이 갑자기 요구하시면 대표님 우리 법인이 받을 돈 있는 사람들은 오질 않고 우리 법인에게서 돈을 받을 사람들, 우리 법인 채권자들이죠. 채권자들만 상갓집에 가득하더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대표님께서 사전에 유고하시기 전에 사실상 경영을 승계하셨어야 하는데 경영을 승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업을 언제 이 자녀에게 승계를 할지 이 승계에 따라 임직원, 거래처 또는 어떤 의사결정하는 그런 능력들을 반드시 학습을 시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우리가 승계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4가지 특례증여를 할 때 유의하실 거를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중소기업 중소기업 요건이라든지 업종 요건이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3번이 중요한데요. 3번, 4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3번 상속세 정산이다. 이런 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당장 5억을 증여하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금 0원 내셨을 겁니다. 근데 이 5억 그리고 대표님께서 실례지만 대표님께서 한 40년 후에 100살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 세상을 등지고 유고를 하셨을 때 그때 상속세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걸 다시 한번 합산해서 상속세로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세무사?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화폐가치 5억이랑 40년 뒤에 화폐가치 5억이 같겠습니까 대표님? 아마 천지 차이일 겁니다. 아마 한 40분의 1 쉽게 생각해도 한 30-40분의 1 정도로 그 가치가 낮아지겠죠. 화폐라는 것은. 자, 그럼 지금 5억으로 40년 후에 더해지면 지금이야 5억이 어느 정도 큰 돈인데 그 당시 40년 뒤에 5억은 지금 수준으로 한 1,000만 원?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상속세에서도 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지금은 0% 받아 놓으시고요. 40년 뒤에 정작 대표님이 유고하셨을 때 그때 가업 상속공제를 이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 역시도 정산 안 하고 가업 상속공제로 이렇게 넘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제도가 왜 유리한지 반드시 대표님께서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업 무관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이제 이 스모킹건이죠. 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요. 다른 요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사업 무관자산 비율이라 하는 것은요, 모든 기업마다 각각 사업 무관자산 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특례 증여하실 때 그 특례받는 세율이 안 좋아지게 되시는 겁니다. 또 이 특례 증여를 쉽다고 막 일단 그냥 실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주위에서 그냥 뭐 대략 듣고 뭐 잘하신다는 분한테 하셨는데 대부분 몇 년 뒤에 과세가 되는 이유가 이 사업 무관자산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5억이면 세금 0%가 될 수 있는데 누구는 5억이면 0%인데 어느 대표님은 5억이면 세금 1억, 2억 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에 사업 무관자산 비율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또 굉장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주가가 제일 높을 때 이 특례 증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5억이 주가가 낮을 때는 5억이 주식이 100주를 자녀에게 줄 수 있었는데 주가가 높을 때 하시면 어떻게 되죠? 같은 5억이라도 주식 수는 50주밖에 못 주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누구는 100주를 줄 수 있는데 5억이란 돈으로 누구는 50주밖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냐, 왜 이렇게 주가가 고점인데 함부로 특례 증여를 하시고 또는 특례 증여를 자신 있게 신청하셨는데 세무서에서 자신 있게 과세를 당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냐면요, 사실상 경험입니다. 컨설팅 경험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과연 실무까지 직접 해봤는지 소명까지 해봤는지, 그 차이가 바로 이런 어떤 컨설팅의 어떤 효과를 가르게 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강의도 하고 있는데 실무까지도 실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것들,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움을 겪지 않으시려거든 대표님께서는 지금 당장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요 연락처가 있죠. 이 연락처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과연 지금 주식 가치가 어떤 수준인지, 이 주식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첫째, 둘째, 사업 무관자산 비율이 얼마나 되고 이에 따라 세금이 과연 우리가 특례 증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이후에 우리가 어떤 요건들은 다 충족하는지를 꼭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알아보셔서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영상이었고요. 제가 그 특례 증여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모두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소 부족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호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